안녕하세요. 햇담 경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이제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상가인데요. 이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1-7505-6번이고 물건 번호는 이제 1번, 2번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저는 1번 물건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2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1번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제 영상만 보시고도 2번 물건은 이제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1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있는 상가로 건물 면적은 7.8평, 그리고 감정가는 3억 6,100만원에 나온 물건입니다. 우리가 상가 투자함에 있어서 1층은 10평 이상, 2층은 20평 이상, 3층 이상은 이제 30평 이상일 때 활용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0평이 안 되는 7.8평이죠.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그렇게 좋은 그런 상가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 크기가 작더라도 물건 위치가 좋기만 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럼 어떤 물건인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먼저 물건의 입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위치를 보시면은 영통역 근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근처로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쭉 감싸고 있고 그 안에 제가 네모칸 박스 친 부분이 있죠.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건은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 상권에 있는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가 영통역이고요. 그 앞으로 이렇게 호텔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텔 등 숙박업소가 많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물건지도 오피스텔 아래에 있는 상가인데요. 위쪽으로는 당연히 오피스텔이 있다는 뜻이겠죠. 물건지가 이 앞에 있었으면 좀 더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 옆쪽으로는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이 있고 그 다음 이쪽으로도 공원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보이는 곳이 이 도로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그렇게까지 좋은 위치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상가의 로드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이번 물건지가 나온 그 오피스텔 상가인데요. 이렇게 앞으로 좀 가시면은 이렇게 상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 상가에는 이 공실이 거의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 보이시죠? 정말 공실 하나 없이 이렇게 3층까지 꽉꽉 들어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된 그런 상권이란 것을 볼 수 있죠. 그 맞은편 상가도 꽉꽉 차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숙박업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볼 때 여기는 약간 밤문화가 발달된 곳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상가의 도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155호, 156호라고 적혀 있죠. 이 155호가 1번 물건이고 156호가 이제 2번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출입구는 왼쪽에 하나, 그 다음 위쪽에 하나, 그 다음 오른쪽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번에 경매 물건이 나온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출입구에서 반대쪽 출입구로 갈 때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곳에 있죠. 이 상가를 가기 위해서는 이 출입구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굳이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이쪽으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서도 한눈에 저곳에 어떤 상가가 있는지 알아야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정말 힘든 위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는 이제 상당히 별로인 상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건물 밖에서 봤을 때 이 상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 외곽에 있는 상가들은 밖에서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안쪽에 있는 상가는 간판 달 데도 없고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 상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노출도 면에서 정말 쥐약인 그런 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가는 나중에 정말 팔기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입찰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 상가 현황 보시면은 다 공실이죠. 위치만 봐도 딱 공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2020년 12월 18일에 이제 물건을 사면서 경기 남부 수협에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했죠. 채권 최고액은 6억 9,600만 원이네요. 여기 보시면 2020년 12월 18일에 적힌 근저당이 이제 첫 번째 근저당인데요.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이 이후로 체결된 임대차나 다른 권리들은 모두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나 주택을 경매할 때는 안에 임차인이 있는지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 영통역 아이파크 1층에 있는 점포이고
155와 156호 모두 폐물 부재이고, 그리고 상가 임대차 현황서상에 전입세대와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법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권리상으로는 매우 깨끗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만 이 물건을 입찰하실 때는 공실이 오랜 기간 유지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납관리비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미납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낙찰 이후에 낙찰자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입찰을 하셔야겠죠. 상가 경매를 함에 있어서 내가 물건을 입찰할 때는 내가 나중에 이 물건을 얼마에 팔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상가 매물 분석의 포인트는 첫 번째, 해당 상권의 평당 임대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물건과 동일한 1층 물건을 분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의 매도 가능한 수익률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상가가 5%에 팔리는지 아니면 6% 수익률에 팔리는지 등 이 지역에는 현재 1층 상가가 몇 프로에 팔리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가의 매도 가능 수익률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상가 가격은 임대료를 수익률로 나눈 것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해당 상가가 나중에 얼마의 매도가 가능한지 바로 계산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상가 가격을 구하는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임대료는 연 2천만원, 보증금은 3천만원, 수익률은 이제 매도 가능 수익률이 5%라고 하면은 상가 가격은 임대료 연 2천만원을 수익률 0.05%로 나누고 그 다음 보증금 3천만원을 더하면은 4억 3천만원이 나오게 되죠. 이 4억 3천만원이 해당 지역에서 이제 팔리는 상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매물들이 있는데요. 제가 평소 영상에서는 이 매물 하나하나의 평당 임대료와 수익률을 구해서 이제 해당 상가의 가격까지 정확히 알려드리는데요.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 과정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매 물건은 1차 매각기일이 7월 6일이었는데요. 유찰이 되었고 2차 매각기일은 8월 19일에 최저 매각가격 2억 5,2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2차에도 유찰이 되고 3차까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상가는 절대 입찰을 하시면 안됩니다. 상가 경매를 할 때는 나중에 내가 이 상가를 팔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외부 노출이 되지 않는 상가는 나중에 팔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냥 입찰하지 않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 상가를 꼭 입찰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이 상가를 매도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1층 상가는 이제 10평 이상이 활용도가 높은데 이 상가는 7.8평으로 되게 과소한 상가죠. 이렇게 활용도가 낮고 그리고 노출도 되지 않고 이런 상가를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이제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해당 상가의 장점은 현재 공실 상황이기 때문에 낙찰받고 임차인만 채우면 바로 수익이 창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건물 외부에서는 전혀 노출도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가에는 임차인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중에 이 상가를 매도하기가 정말 어렵겠죠?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이후로 매번 좋은 물건만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 물건을 이렇게 촬영한 이유는 이런 물건은 이제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이 이런 상가가 싸다고 그냥 입찰하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